두 번째 강의로 홍콩 패스트의 유행과 동아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홍콩 식민 당국의 어떤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인, 홍콩의 중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당시에 그 홍콩 정부병원입니다. 이 홍콩 정부병원은 이것도 홍콩 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의원로라고 되어 있는데, 하스피탈 로드라고 하는 곳에 재밌게도 그 하스피탈 로드라고 하는 곳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곳 중에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이었습니다만, 홍콩 사람들이 이 홍콩 식민 당국이 세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낯선 그런 서양 의학을 시술하는 곳이고, 또 외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낯설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 당국으로서는 중국인을 위한 어떤 그런 병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병원 시설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든 병원이 광복의사라고 하는 그런 의료 시설입니다. 사실 이 광복의사라고 하는 시설은 병원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상신을 제사하는 곳이고 사체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근데 과거에 뭐 이 유교권에 있는 국가들, 뭐 홍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 집안에 어떤 장례가 생기면은 그 거의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장례에 씁니다. 우리 뭐 3년상, 5년상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장례가 2번 일어나면 파산합니다. 그럴 정도로 장례를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가정 경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엄청난 경제적 그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일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어떤 공동체의 공동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공동의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 장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고, 바로 이제 광복의사라고 하는 게 이런 시설에서 그 이 사체를 처리해주고 함으로써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장례에 대한 어떤 공포, 장례에 대한 어떤 비용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원래는 죽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빨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죽기 직전에 미리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더라도 또 잘 안 죽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가시는 부모님들을 또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의사를 부르는 거죠. 왕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죽은 사람에 대한 그런 사체 그 매장을 보관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죽기 직전의 사람을 또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그런 장소로 기능했던 곳이 바로 이제 광복의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1869년 한때 여기에서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기자가 뭐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런 데서 뭐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환자가 막 뒤섞여 있고 뭐 이렇다. 이거 당장 폐쇄해야 된다. 이 전염병이, 이 감염병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면서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
이 새로운 병원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서양식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 중의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논쟁 속에서 바로 동화의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1870년에. 그래서 이 동아의원은 1870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홍콩 사회의 중요한 병원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하스피탈 로드에도 그 동아의원이 있고, 또 구룡반도 쪽에도 이 광화의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홍콩섬의 동쪽에 이 동화동원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병원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동아의원은 홍콩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병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기존의 이제 서양의학식 그런 처치라든지 병원에 대한 그런 불신, 그리고 히게이아 호라든지 이런 데 격리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이 서양 의사들이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공포들이 이제 반영돼서 그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횡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의학 중심의 바로 동아의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의학 쪽에서는 이 서역 휘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서역이 바로 이제 쥐서자, 전염병 역자에서 이게 쥐가 일으키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이미 이 중국 사람들은 서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역은 패스트를 말합니다. 패스트가 쥐와 관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일찍부터 이제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아의원은 이 중국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병원으로서 중의학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바로 이제 1894년에 패스트가 유행을 하면서 아까 말한 로손이라고 하는 의사가 패스트의 원상지로서 이 동아의원을 지목하게 되고, 동아의원을 당장 폐쇄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논쟁에서 바로 이제 호카이라고 하는 중국인 의사가 그래도 이 동아의원은 홍콩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게 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아의원의 서양의학을 받아들이면서 유지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중의 중심의 병원이 이제 서양의학도 함께 사용하는 그런 병원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의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패스트 유행을 계기로 해서 서양의학을 도입하게 되고, 이후에 생기는 이제 광화의원이라든지 동원은 모두 서양의학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중의를 원하면 중의를 하게 되고, 서양의학을 원하면 서양의학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1870년에 시작할 때는 중의를 시작했지만 1930년대가 되면 거의 90% 이상을 서양의학에 의존할 정도로 서양의학으로 엄청난 변화, 경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제 기점이 바로 1894년에 패스트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서양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도에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바로 이제 B로 표시되는 곳이 바로 이제 구룡반도고, A와 C가 존재하는 곳이 이제 홍콩 섬입니다. 그래서 이 A로 표시된 이곳에 바로 동화동원이 있고, 동화동원 바로 옆에 아까 그 홍콩 정부 병원이 있었고, 또 이 지도에 보이는 홍콩대학 섬의 이 서북 쪽에 바로 케네디 타운과 아까 히게이아 호가 있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은
이 안에 내부 사진을 보면은 서양식 병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이제 그렇지만은, 그리고 원래 동아의원 자체도 서양의학을 시술할 목적으로 세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실과 그 병상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회의할 수 있는 큰 우리 뭐 병원 로비 같은 형태의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동아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병원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이 중국 사회에서 이 병원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복합 복지시설, 지역사회의 굉장히 어떤 핵심 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재판까지도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의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역사회 유지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아의원도 홍콩 정부가 일부 돈을 댔지만 홍콩의 지역사회 유지들이 기본적으로 재정과 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유지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병원 진료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홍콩 사회에서의 어떤 병원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진료 위주의 그런 시설이었고, 또 아까 이 광복 의사가 담당했던 어떤 사체 보관, 매장의 그런 역할들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패스트 유행 이후로는 점차 이제 어떤 격리 병동이라든지 수술실이라든지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서양의학식으로 개변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중방 제도라고 하는 또 이제 흥미로운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이제 예비 격리병실, 전염병 병실을 유지를 하는 창안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입 중심이었지만 패스트 유행 이후로는 점차 서양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2년에 이 병원 배치도를 보면은 거의 이 한 가운데 대당이라고 해서 그냥 로비하고 옆에 의사 진료실 뭐 이런 것들만 존재하고, 그 뒤편에 양병방이라고 해서 이제 병실 이렇게 존재하는, 특별히 뭐 수술실이나 뭐 예방 접종실이라든지 뭐 격리병동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이건 1903년에 이제 크게 변화했지만 여전히 그런 이제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배치도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패스트 유행 이후로는 이 안에서 이제 공간이 다시 이제 분리되고 격리병동을 만들고 수술실이나 접종실을 만드는 이런 식의 공간의 변화를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중반응 제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한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를 보고 전염병 의심 혐의가 있으면 격리 병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1차 예비 격리 병실을 만들고 주치의가 1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상급의 이 순회 의사가 와서 2차 재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환자를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 병원 자벽부, 쿨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래 선박 노동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병원 자벽부가 환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중의로 치료받을 것이냐, 서의로 치료받을 것이냐를 물어봐서 이 중의를 치료받고자 하면 중의로 안내를 하고, 서의를 치료받고 싶다면 서의로 안내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또 추첨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잘 치료하는 사람한테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중방 제도에서 특징은 이 예비 격리병실과 그 격리병실로 나뉘어서 이 격리병동을 운영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의사나 간호사나 뭐 이 의료인이 접근하는 게 아니고 쿨리라고 하는 병원 자벽부. 이 사람은 사실은
아까 그 이 광복의사나 이런 데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체 보관이라든지 매장을 위해서 그 왔던 이런 사람들을 환자들을 옮기고 이 사망자를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나서 가지고 중의서의를 어떤 걸 택할지를 물어보고 또 추첨을 하게 하고 되게 이제 흥미로운 제도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바로 수중방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홍콩 식민 당국자들도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근데 나름 효과는 있다. 어쨌든 이 패스트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 환자를 빨리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동아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상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하는 것도 하나의 이 방역을 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 수중방 제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그 홍콩의 전통적인 그런 제도와 습속 이런 것과 새로운 서양식의 습속이 결합돼서 독특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하스피탈 로드에 있는 이 동아의원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현대식 건물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광복의사에 있던 자리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도 한쪽에서는 점을 막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아주머니가 점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쪽에서는 막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주술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그 향을 피우고 또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공간이 결코 넓지는 않은데 되게 재밌는 공간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슨 이런 특이한 공간이 있지? 바로 이제 이 오랫동안 홍콩 사회에서 존속했던 한쪽에서는 제사하고 한쪽에서는 푸닥거리하고 한쪽에서는 점 보고 한쪽에서는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공간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